안녕하세요. 비상 박완수 4-2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아마 한글 맞춤법 혹은 띄어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서 이 맞춤법이 맞네, 자주 들리는 말이라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단원을 진행하실 때는 꼭 꼼꼼히 모든 학습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원리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자꾸 낳는다 그러는데 나 아니죠. 그냥 나라고 써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맞춤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나무는 나무로 소리가 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만 꽃이는 꽃이로 소리가 난다. 연음됐죠? 소리나무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만약에 꽃이를 소리나는 대로 꽃이로 적는다면 읽고 쓸 때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하는 기준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이어 이에 맞는 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쓰이게 있는데요.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자, 글쓴이는 배경 지식과 자료를 재조직하여 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독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글쓰기는 글쓴이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글쓴이와 독자가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상호적 작용으로서의 글쓰기의 의미와 특히 인터넷 같은 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글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내용들 한글 맞춤법의 체계에 대해서부터 내용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비가 오니 꽃이 피네. 꽃만, 꽃도, 우리 조금 전 단원에서 의문의 변동 현상 배웠죠? 이게 왜 이렇게 소리 나는지 원리는 이제 알 겁니다. 첫 번째, 꽃이는 연음리의 규칙에 따라서요. 꽃만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이 된 다음에 비음화가 된 사례고요. 꽃도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적용이 된 다음에 이제 된소리 대기가 적용됐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일 총칙 1항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저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꽃만, 꽃도. 자, 근데 이걸 꽃만, 꽃도처럼 소리 나는 자 그러면 꽃이라는 꽃 허자를 어떻게 꽃이라는 여러 개의 형태로 적게 돼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꽃이라는 원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은 단어의 의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이 뭔 내용이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띄었어야 줘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단어를 기준 나눌 거고요. 자,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단어별로 띄었어야 하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고요. 따라서 우리말을 글로 적을 때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다만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그 앞에 단어에 붙여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라는 것은 체험, 부사, 어미 등에부터 말의 문법적 관계를 취하거나 그 말뜻을 도와주는 품사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단어인데 예외적으로 앞말에 다 붙여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본다라면은 형태에 관한 것부터 먼저 형태를 밝혀줘 그랬으니까 형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말에는 본래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쏭달쏭 맞춤법 문제를 풀어본 뒤에 그 맞춤법을 알아봅시다. 자, 나는 점심을 배가 부르다.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아니죠. 어가 맞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 적는다가 기본이겠네요. 어는 먹어로 발음되지만 먹이 어간이고 어미는 어겠죠. 그래서 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될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소리 나는데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늘어지다, 늘다의 의미가 사라져서 늘을 밝혀 적는 것인데 쓰러지다 같은 경우는 쓸다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어, 요런 거는 쓰를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건 딱 세 단어밖에 없어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 세 단어만 외워주시고 원형을 나머지는 다 밝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시면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 거 이 용언이 몇 가지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꿀팁이에요. 외우세요.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줬고 그 본뜻을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뭐 돌아가다 아니면 넘어지다, 흩어지다, 벌어지다라는 것들이 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라든지 두 번째 암과 암 발음은 똑같죠. 근데 리을미음이냐 미음이냐 자 이런 거 차이가 있고요. 거리 또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암은 알다의 어간 아래 전미사 미음이부터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음이라든지 아니면 음이라든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는 길다 길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미음이부터 명사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 부사가 된 것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듬다에 다듬에 플러스 이가 되면 다듬이 밑 들었고 이것도 믿다가 명사된 거죠. 그다음에 많이 많다의 만 그다음 익다의 이히 익히 이런 거 다 부사가 되는 원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명사의 이가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사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는 거. 그래서 곳곳은 명사였어요. 근데 곳곳이는 부사가 돼버립니다. 낱낱도 명사였어요. 근데 낱낱이도 뭐냐? 아, 얘는 부사가 돼버렸어요. 산발이 이건 명사가 명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어간에 이나 미음이부터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희가부터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항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명사가 붙어서 된 경우는 꼭 그 원형을 밝혀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에 대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사이시옷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결합하는데 두 명사 중 하나는 고유어야 돼. 순우리말이어야 돼. 앞말의 단어가 모음으로 끊어야 돼. 또 모음으로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 다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은 요 꼭지 한자에 점이 합쳐진 단어다. 꼭지점, 그 다음에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뒷말의 소리가 다 쌍시옷으로 나오면 사이시옷을 넣어 꼭지 플러스 점인데 꼭지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빗물도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비무예요, 물. 자, 그런데 이런 빗물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뒷일, 뒤의 일이죠. 그래서 뒷일도 니은으로 수렴되는 경우다. 그래서 니은, 니은이 해당이 된다. 자, 이에 파이션을 적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이숏은 순의리말 합성어로 앞말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라든지, 이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미음, 니은으로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뭐로요? 니은, 니은 소리로 덧나는 거 모음 앞에서예요. 자,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항의 요 두 번째 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어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간이 왜로 끝나는 말에 어미 어나 어시 붙는다면은 축약되는 거예요. 축약. 그래서 wet이 된다. 됐다는 되다 어간 되다가 어미 어시부터 되었
그 다음에 이걸 주려면 tha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 좀 봐. 보아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다의 어감 보의 어미 아가부터 준말 바로 적어준다. 이런 모음 우로 끝난 어간의 어미 아어가 붙어 와워로 적는다. 자,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줄어든 대로 또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음 우로 끝난 어간에 아어, 그 다음에 엇이 어울려 와 이렇게 적을 적어도 준 대로 준다. 그 다음에 자, 노아가 노아로 죽어줄 때도 뭐로 적어준 대로 적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 왜 뒤에 엇이 어울려 왜 이렇게 했을 때도 준 대로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 있어요. 특히나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비어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확률 100%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대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가라는 건 없습니다.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일정 분야의 고수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을 우리 대가라고 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비용을 혹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에 마땅한 능력이란 아니 보상을 해줘야 돼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소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소리에 관한 것은 우리말에는 발음을 표기에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쏭달쏭 맞춤형 문제를 푼다면 봅시다. 자, 짭짤한 깍두기 아니죠. 깍두기죠. 그래서 접시에 듬북입니다. 듬북, 담북도 돼요. 이런 얘기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예서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일정 환경에서 된 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발음되는 된 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깍두기로 발음되지만 기역이 받치며 오는 디귿을 된 소리로 적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를 들어 오빠, 거꾸로처럼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두 모음 사이에 의도치 않게 그냥 된소리로 뚜렷한 사이 나는 경우, 그다음에 유성음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듬뿍처럼 받침,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온다. 그래서 유성음 뒤에 자음이 된소리가 나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표기에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짭짤한, 짭짤 같은 경우는 한 단어에서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부분을 뭐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잡자라는 이에요. 잡자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로 적는다. 그래서 뚝딱, 눅눅하다. 이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소리에 관한 예시, 그 다음에 두음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자 연요윤이나 한자 랴려로루디디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예, 예의가 아니라 예의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남녀 혼례처럼 보는 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열율을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니은이 아닌 받침이 뒤에 오면은 열율로 적는다. 그래서 내재율, 외형율 요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음 연요유니가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여유이로 적는다. 11항 한자음 랴랴료료레루디가 단어의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예요유이로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잘 알아주세요.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이런 어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예문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 보면은 바로 문제부터 이제 풀고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조사인데 왜 띄어쓰나요? 붙여 써줘야죠. 자, 우리 말해서 단어를 띄어쓰기 기본 삼아 단어별로 띄어쓴다. 조사는 단어지만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앞말에 붙였어요. 그래서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자, 저기까지, 저기 대명사 저기까지 앞말에 붙여서 쓴다. 여기에서부터 자, 뭐뭐에서부터 이런 경우도 뭐예요? 조사는 조사끼리 붙였어요. 둘이서리 겹치거나 자, 다치기밖에 더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아,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1항. 자,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 두 번째,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만 명사에 기능하는 말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해서 많은 시간 얼마만큼 계속되었다는 의미의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그러나 밥만 먹는다 많은 체언이 한정적인 의미를 하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돼요. 이처럼 의존명사, 조사, 어미, 접사 등의 형태가 서로 같아지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었습니다. 5분 아니면 한 개, 차 한 대, 옷벌, 10살, 몇 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의존명사는 뭐 명사 띄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를 띄어쓴다라는 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도 띄어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째는 전미사입니다. 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해라 붙여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는 이것도 의존명사가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다, 안 되다. 부정문에 안, 그러니까 부사 안, 부정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안 되다. 그래서 뭔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랑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참 그 사람 안 됐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글 맞춤법을 좀 눈에 뜨게 본다면은 자, 포준어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소리들을 적되 어법에 맞게 원칙에 적용. 그다음 두 번째, 각 문장의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원칙 없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발음한다면 언어의 사용 혼란이 생기므로 그러면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시들 하나씩 하나 해보겠습니다. 달맛 이가 맞을까요? 달맛 지가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음되는 것 때문에 달맞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명사죠. 원래는 맞다예요. 어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를 원형을 밝혀줘야 된다. 자, 15항의 법칙에 따라서 뭐다? 달맛 이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앉은 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채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서 줘야 되는 거고요. 자, 3대 0으로 축구에서 졌다. 3대 0이 아니라 3 띄고 대 띄고 0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는 당연히 뭐해라?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띄어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따가 다시 전화할 게가 아니라 개예요. 네. 그래서 어미 어미의 을걸 일개는 된 소리로 소리가 나지만 예사 소리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만난 사람 그 사람 참 말 잘하더라. 자, 더라가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건 더라, 던. 자, 그렇게 되면 외워주시고 맞춤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들 활동까지 여러분들 꼭 다 해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에서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